우리 한번 만약에라는 가정을 해볼까요? 당신에겐 어린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급히 경찰서를 찾아 아이가 납치당한 것 같다고 하자 이를 들은 한 경찰관은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며 정색을 하고, 다른 한 경찰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찾아주겠다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라면서요.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실 건가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그리고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ore than 300,000 children, little children, who were trafficked into the United States on the Biden watch, many of whom have been raped, exploited, and abused, and sold. Nobody talks about that. The fake news doesn't write about it, with many others, young children, who are missing or dead. And we found a lot of these children, and we're sending them back, and we've been sending them back to their parents. We've done almost 30,000 of them so far. 요즘 뉴스나 유튜브, SNS, 커뮤니티 등 수많은 곳들에서 인신매매, 납치, 장기밀매와 같은 심각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며칠 전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검은색 봉고차가 학생을 납치하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CCTV 사각지대만 골라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선 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아이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괴를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이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하죠. 또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글인데요.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집에 가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어느 할머니가 다가와 차에 애가 갇혀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양쪽 코에 휴지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 코에 휴지를 꽂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커플이 경찰을 불러드리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며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경찰이 도착하자 얼굴을 다 가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이쯤 되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단순한 유괴 시도를 넘어 장기 밀매나 인신매매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점점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아동 실종 접수가 무려 26,000건에 육박하고, 이 중 미해결 사건이 72건이나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실종 신고를 한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이 1,336명에 이르고, 이 중 1,044명은 20년 이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찾지 못했다면 사실상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아동 실종도 큰 문제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성인 실종 문제입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성인 실종자 수는 무려 7만 5천여 명이고, 이 중에 1.45%, 그러니까 약 1,086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종되어 사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지도 못합니다. 한 달 전 태안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 2023년엔 남양주 야산에서, 2022년에는 강화도 갯벌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들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반신만 남은 사건 사고가 모두 장기밀매, 인신매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치안 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고요.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중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중국을 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으며 UN 인권 전문가들도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 정황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게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죠.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의 경우에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는 톱이나 다른 도구가 있었는데도 부엌칼로 오랜 시간 피해자의 살점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도려내 300여 조각으로 나누어 검은 봉투에 담았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원춘이 단순한 성폭행 목적이 아니라 인육을 노린 범행으로 보인다 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것도 소름 끼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오원춘이 5년간 머물렀던 지역에서 무려 151명의 여성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무비자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심각한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여행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인육 캡슐만 1000개가 넘고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해서 제가 자세한 건 도저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 전 시진핑과 푸틴은 인간의 장기를 계속해서 이식받는다면 불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5개년 계획 속에 장기 이식을 포함시킬 정도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산업인데요. 그런데 저 장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과거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장기가 사형수의 장기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 건수를 보면 사형수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장기 이식은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족과 같은 중국의 소수민족과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파룬궁 같은 집단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喂，你好，你是医生吗？这个移植手术啊，那可以做的。那要等多久啊？你过1个礼拜左右就可以做了。他有没有这种列这个法轮功的这种提供的说是很好，这个我们都是这种啊，就是身体好都是列这个法轮功的啊，就是心血嘛，几个小时。按理论上是。上说24小时之内都是可以的，知道吗？但是我们一般控制在10个小时之内。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곳이죠. 실제로 장기 적출을 한 의사들 중엔 희생자들에게 속죄하기 위해 양심 선언을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But to my surprise, when I cut through, blood still coming out. That is to say, blood still running. That means this person is still alive. And the gunshot wound is to the right, not to the left. So that is to say, to make sure this person is not dead. So I did. We couldn't say no because there's no way you can say no. Then he said, okay, now you take your team, go back. And said, just remember, nothing happened today. And we know what that means. 오징어 게임에서 장기 적출을 위해 일부러 장기를 피해서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또한 중국은 일명 뇌사기라는 장치도 개발했는데요. 이 장치는 멀쩡한 사람의 머리에 딱 한 번 타격을 가해서 뇌사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반인륜적인 장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기도 같이 부패하니 딱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수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에서는 불과 몇 시간 내에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뇌사자를 통한 장기 적출이라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한국인들도 중국에 장기 이식을 받으러 원정을 가는 이른바 중국 원정 장기 이식 사례들도 있는데요. 2016년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중국의 한 병원에서만 한국인 환자 3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장기 이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도 중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듯 중국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집단이나 민족에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거고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려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철수시키려 하지만 북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미군이 필요하다는 의외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물며 북한의 김정은마저 이렇게 중국을 경계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과연 중국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인 무비자 얘기를 해봐야겠죠. 좌파 성향의 여론들에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거라 이재명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던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게 6월 아닌가요? 8월 6일엔 김민석 총리가 직접 TF 회의까지 열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이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벌어지는 중국인들의 사건, 사고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반중 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깽판이라고 표현하질 않나. 그게 무슨 표현이죠? 그게 깽판이지. 단속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질 않나.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던 민주당은 반중 시위 금지법까지 발의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국민이 뭘 걱정하든 정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걱정 어린 한숨,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그저 괴담, 협중으로만 치부되니 말이죠.